반갑습니다. 자, 이제 33분 들어오셨고, 지난주 수업을 47분이 들으셨거든요. 오늘 얼마나 들어오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32분이 돼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녹화가 시작될 거니까, 잠시만요. 네, 35.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부터가 아니고 2018년부터 동작만 매거진이 연 2회 잡지를 발행하고 있거든요. 이번 2021년 생태 전환을 주제로 해서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 사업으로 또 매거진을 2회 발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후 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이겨낼 것인가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런 강의를 준비했고요. 어, 이 화면은 모두 녹화가 된다는 거 처음에 공지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1강은 저희가 비디오로 녹화한 본을 저희 동작만 매거진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혹시 오늘 2강 처음 들으시고 1강 못 들으신 분은 1강을 좀 들어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앞에 슬라이드 쇼 보셨죠? 그것은 저희가 소라란 선생님께서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바쁠 곳에 다녀왔거든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거나 기회가 되시면 은평구 지나가실 때 한 번쯤 들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2강 준비해 주시겠고요. 만도빵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1강에서 뵌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처음 뵙는 선생님들도 환영합니다. 1강은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으세요. 그 문자로도 주소를 보내드렸고, 오픈 채팅 방에도 있으니까,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1강에서는요, 기후위기를 넘어 전환을 선택한 사람들, 전환마을에 대한 강의를 들었죠. 전환마을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알게 되었고요. 국내 사례뿐 아니라 해외 사례도 알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쫄딱 망한 마늘을 들고 이제 행복해하는 도시 농부들의 사진을 가장 이제 감동적으로 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기억에 남는 강의가 있으신가요? 혹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뭐 채팅창에 한 줄이라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요, 전환마을 은평의 소란 유희정 강사님이 강의해 주십니다. 기후위기를 넘어 순환을 선택한 사람들 퍼머컬처. 그럼 오늘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소란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파이팅 해주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소란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질문도 엄청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제가 그거 보면서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했어요. 지금 기후위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그렇다면 기후위기나 또 전환이나 이런 키워드의 도구가 됐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퍼머컬처라고 하는 건데요. 네, 요 첫 화면 보이시죠? 우리가 사는 곳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뭐 이런 거거든요.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여러분이 사시는 곳이 어디든 간에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자 이런 것이 퍼머컬처인데요. 퍼머컬처는 삶을 바꿔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어떻게 생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뭐 바쁠 곳에 오셨을 때는 그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밭에 가면 또 농부이기도 하고 동네 가면 활동가이기도 하고 뭐 그냥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기후위기 시대에 사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런 삶의 형태는 이미 많은 여성들이 이미 그렇게 다 살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순환하고 돌보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미 많은 여성들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런데 지금 기후위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기후위기와 함께 돌보고 살리는 삶을 사는 거, 이게 퍼머컬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퍼머컬처는 참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지만 지속 가능한 문화 혹은 농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에그리컬처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이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인간이 가진 최초의 문화가 사실 농업이었습니다. 농업을 통해서 삶을 영위했고 많은 사람들이 지구에 이제 인구수를 늘리게 됐죠. 그래서 지구가 사실 인간 중심 사회가 된 거는 이 농업 때문이었고 인간이 이러한 농업을 선택하면서 의식주를 해결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실 인간이 가졌던 이 최초의 문화, 이 문화가 어찌 보면 지구의 기후위기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져왔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의미로서 퍼머컬처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습니다. 퍼머컬처는 그냥 농사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삶의 모든 전반,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의식주, 이것을 어떻게 만들고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폐기할 수 있는가, 이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자 이런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과 뭐 문화와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문화로 나아갈 건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라 볼 수 있어요. 사실 퍼머컬처 영어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실 분들 많지만 퍼머컬처가 시작됐던 시기를 보시면 약간 문화 대혁명의 시기였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퍼머컬처를 만든 사람은 빌 모리슨과 데이비드 홀그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은 68 혁명 세대들이었어요. 이 68 세대들이 겪었던 이 시기는 어떤 시대였냐면 베트남 전쟁이 막 일어났었고 그리고 2차 오일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오일 가격이 막 급등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오일에 의지해서 살 수 없을 것만 같았고 또 공동체들은 막 전쟁을 겪으면서 가까운 사람들이 죽고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끌려가고 이런 일들을 막 겪었던 거죠. 이때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던 세대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한번 꿈꿔보자. 새로운 삶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면서 시작된 게 퍼머컬처입니다. 그래서 1974년쯤 이제 퍼머컬처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 68 세대들은 새로운 공동체, 삶의 공동체를 꾸려가지고 거기서 조금 더 생태적인 삶을 살고 싶어 했어요. 이때 나타났던 구세주 같은 사람이 이 빌 모리슨이라고 하는 생태학자인데 이 사람은 농학자이자 생태학자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호주의 농부이자 굉장히 유명한 생태 철학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갖고 있던 방법과 그리고 그의 학생으로 돌아왔던 데이비드 홀그램이라는 이 사람이 굉장히 생태 철학에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함께 결합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공동체는 이러한 방법을 쓰면 좋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게 퍼머컬처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두 사람의 결합을 보면은 퍼머컬처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살짝 맛볼 수가 있는데 뭐냐면 빌 모리스는 이때도 교수였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데이비드 홀그램은 그냥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공동 창안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데이비드 홀그램은 영원히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었을 거. 근데 이 두 사람은 공동 창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동등한 관계로서 이 새로운 세계를 그리고 써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같이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이 공동 창안자가 됩니다. 그 조화 때문에 어찌 보면 그런 기술적인 문제와 또 철학적인 문제 그리고 삶의 대안적인 문제들을 다 포괄하는 퍼머컬처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에서부터 이 시작된 퍼머컬처 운동이 지금은 전 세계로 퍼져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우리는 뭐 도시농부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생태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끔 농사를 접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호주나 유럽 사회에서는 학교 수업에서 그냥 퍼머컬처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할 정도로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생태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머컬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전 세계에는 많은 생태 공동체 그리고 많은 뭐 전환 마을들 그리고 많은 공간들에서 퍼머컬처를 차용하고 그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들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10대 마을 중에 하나로 선택된 그 크리스탈 워터스라는 마을이 호주에 있는데 이 마을은
마을 전체가 다 퍼머컬처를 해요. 그래서 에너지도 직접 자급하고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전환마을처럼 공동체적으로 살고 이 안에서 퍼머컬처를 실현하니까 자급자족을 거의 대부분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마을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의 동 하나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 마을 자체가 너무 지금은 발달해 가지고 유명해져 가지고 약간 부자들이 셀럽들이 많이 와서 살아 가지고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아 이런 것도 사실 기후 위기의 문제가 아닐까 약간 생각이 드는데 기후 위기나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내가 보유하거나 공동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 빈곤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은 곳에 퍼마컬처 실현지를 만들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기후 위기에도 안전한 공간들 그리고 안전한 이웃들, 안전한 공동체를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공동체들을 가보면 이 퍼마컬처 공동체들에 가서 보면 대부분은 자급을 하고 또 그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든지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 보면은 굉장히 평안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뭐 노동을 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굉장히 그 안에서 뭔가 자급하면서 서로를 돌보는 그런 공동체들이 잘 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호주에 가시게 된다면 한번 가 보시는 것도 좋고요. 전 세계에는 퍼머컬처 실현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돈 없이 뭔가 전 세계를 생태적으로 여행하고 싶다면 우퍼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퍼머컬처를 한번 쳐보시면 농장이 수두룩빽빽하게 나와요. 거기 가시면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퍼머컬처를 배울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진짜 많거든요. 저도 유럽에 살 때 주말마다 이런 공동체를 돌면서 공짜 여행을 했었어요. 하루에 4시간 정도 거기서 일을 하면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전 세계의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마을 여기서 만난 사람 친구를 그다음 주에는 그 마을에 가서 다른 마을에 가서 만나고 이런 식으로 여행을 했는데 2년 동안 정말 제가 갔던 공동체가 한 100여 곳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행을 했는데 진짜 갈 곳이 많거든요. 또 거기서 굉장히 놀라운 거는 어 굉장히 어린 친구들, 청소년들도 그렇게 여행을 하면서 자기의 삶의 터를 찾으면서 막 그렇게 전 세계를 여행하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가 좀 종식되면 이제 소비하는 여행이 아니라 이렇게 생태적인 공간을 찾아다니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어를 아직 그렇게 잘을 못하지만 제 영어의 그 영어의 8알은 다 이 퍼머컬처 공동체에서 삽질하면서 배웠습니다. 확실히 몸을 쓰니까 영어가 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뭐 그런 비용 필요 없이 분명히 그렇게 영어가 느실 거예요. 네. 못 알아먹으면은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그렇게 다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가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아 내가 지구를 오염시키면서 여행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다니면서도 굉장히 행복하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퍼머컬처를 배운 곳도 전환마을 토트니어스여서였는데 여기에 있는 큰 학교들이든 작은 학교들이든 여기에 있는 그 청소년들이 다 퍼머컬처를 배우고 있어서 저도 이 마을에서 퍼머컬처라는 걸 사실 처음 배웠습니다. 하지만 사실 퍼머컬처를 처음에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너 왜 여기 와서 퍼머컬처를 배우냐." 다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퍼머컬처가 왜 한국에서 왔는데 "내가 배우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퍼머컬처는 동양에서 온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퍼머컬처 과정을 배우러 프랑스의 아주 외진 마을에 갔었는데 그 마을의 첫 시간에 정말 찾아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마을이었거든요. 제가 한 이틀을 걸려서 그 마을에 갔는데 첫째 시간에 수업에 네 배운 게 한국의 전통 농업, 순환 농업에 대해서 퍼머컬처 첫째 시간에 배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진짜 놀랐거든요. '아 퍼머컬처가 우리나라에서 온 거구나. 동양에서 온 거구나.' 이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퍼머컬처는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렇게 동아시아에서 순환하는 농법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 사회는 감자 단작이라든지 석유를 많이 써 가지고 이미 망해 본 경험이 있는 국가들인데 여기 보시는 이 노는 우리나라 노는 5천 년이 지나도 똑같이 단작을 해도 망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법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거든요.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동양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싼 거 그리고 여기에서 남은 부산물 이런 것들을 계속 돌려짓고 순환하고 되돌려 주면서 이 공간들에서 전혀 그 마이너스가 안 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한 만큼 돌려주고 먹은 만큼 돌려주고, 예, 전문 용어로 또이또이를 맞춰서 정말로 이 공간 자체를 하나도 버리지 않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만들어 준 거죠. 이게 바로 순환의 법칙인 건데, 우리는 지금 밥을 먹으면 계속 착취를 하면서 공간에 있는 것들을 계속 빼먹으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과다 투입을 하죠. 농약이 들어가고 퇴비도 너무 많이 주고 거기서 유실된 것들이 자연을 오염시키고 막 이랬는데, 이 한국의 순환농법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참 유럽 사람이 잘하는 게 뭐냐면 그걸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런 삶의 방식들을 잘 정리한 게 퍼머컬처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갔을 때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는 이제 아무것도 안 배워도 된다고. 너는 그냥 다 아는 걸 거다." 막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는 농사법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한 거여서 저는 좀 쉬웠는데, 사실 유럽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좀 어려워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퍼마컬처에서 핵심적인 개념이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개념이 있는데, 보통 유럽에서는 마을을 디자인하거나 이런 개념이 거의 없어요. 보통은 성을 쌓아서 뭐 성곽을 만든다거나 이런 개념은 있지만, 마을 전체를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같이 울력을 하고 포마시를 하고 그래서 공간을 바꾸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저기 좋은 땅이라고 하면 배산임수여서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 옆쪽으로는 산이 이렇게 마을을 감싸고, 그리고 물이 굽어 흘러서 천천히 흘러가고, 그리고 그 안쪽이 마을의 명당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땅에서 사는 거를 우리는 굉장히 좋은, 풍수적으로 좋은, 살기 좋은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실제로 이렇게 완벽한 명당터가 거의 없다고 해요. 대신에 어떻게 했냐면 마을 사람들이 공간을 그렇게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고쳐서 썼어요. 그래서 산이 이렇게 가다가 산이 끊기면 거기다가 숲을 조성하고, 또 바람이 동네에 너무 맞바람을 치면 그 앞쪽에 숲을 조성한다든지 돌탑 같은 거를 쌓아서 동네에 있는 숲이나 마을이 이렇게 바람에 드러나는 것들을 막아준다든지, 이렇게 바꾸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걸 비보풍수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명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그걸 같이 고쳐서 공간을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명 중에 뭐 안산이라든지 명 그 뭐 못 이렇게 들어가는 뭐 연못이 있는 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사람들이 바꿔서 그 공간을 디자인해 가지고 수정을 해서 만든 거예요, 살기 좋게. 그래서 그렇게 살기 좋게 바꾼 터에서 사람들이 같이 사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땅을 대할 때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나쁜 땅은 없다. 땅은 좋게 바꿔서 거기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면 좋은 땅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명당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같이 돌보고 도와주고 보충해서 바꾸는 거, 이런 식으로 공간을 고쳐서 쓰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것을 퍼머컬처에서 차용해서 공간 자체를 그렇게 살기 좋게 디자인하고 바꾸면 좋겠다, 그걸 체계적으로 가등인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설계 기법을 통해서 바꾼 거죠. 그래서 퍼머컬처는 설계를 합니다. 이렇게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땅에서 에너지적으로 혹은 먹거리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다 살기 좋게 바꾸는 그런 디자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 이런 역사들이 많습니다. 그 제가 처음에 그 유럽에서 알게 된 건데,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너 신라 아니야?"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신라. 그래서 "신라? 신라가 어디야 신라가." 그랬는데 우리나라 신라 시대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니 신라 왜? 신라가 뭐 어땠는데?" 그랬더니 너네 왕조 중에 그 신라라는 나라가 굉장히 유명하다는 거예요. 특히 이 생태 쪽에서. 그래서 '아 진짜 난 신라가 생태적으로 되게 위대한 나라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신라 시대에 그 치수,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나무를 심는 정책이 있었대요. 그래서 왜 나무를 심었는데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아주 오래된 왕조를 갖게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이 되게 많았는데, 신라 시대가 굉장히 거의 1000년 가까운 왕조를 유지했는데, 지구 역사에서 그렇게 긴 왕조를 유지한
그 왕조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라의 그래서 그 정책들을 찾아봤더니 신라는 이렇게 비보풍수와 같이 마을 터를 바꿔서 썼는데 특히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마을 터에다가 먹거리 숲을 만드는 거. 그래서 참나무나 도토리나무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심어서 거기에 있는 먹거리들을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숲을 굉장히 많이 나무를 심고 그것들을 공유지를 만드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기 살기 좋아지니까 그 정권도 그 왕조도 굉장히 길게 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비교가 되는 왕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조선입니다. 조선은 실제로 그 숲을 사유지를 대부분 바꾸고 또 숲의 나무도 참나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소나무 같은 걸 심어서 궁궐을 짓는다든지 전쟁에 필요한 배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먹거리를 거기서 가져갈 수가 없는 그런 숲을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숲도 막아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백성들이 숲에 들어가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공유지도 없고 먹을 것도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숲이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피폐해지는 그런 원인이 됐고 지금까지도 사실 조선시대에 그런 문제들이 남아서 숲이 사유화되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조선과 신라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 마을 터를 어떻게 가꾸고 바꾸느냐에 따라서 이 공간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에 와서도 지금 고민을 해보는 게 우리가 정말 공유지가 없구나. 도시에 공유지가 없고 이런 것들을 같이 이용할 수 없고 그래서 그 공간을 통해서 뭔가 얻는 것이 없어질 때 사람들은 이 땅 자체에 여기가 내가 삶의 터다 이런 감각들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도시가 좀 더 많은 공유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퍼머컬처에서는 그런 공유지나 이런 공간들을 어떻게 바꿀까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땅을 만들까 이런 것들을 사실 고민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퍼머컬처를 이제 농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퍼머컬처가 왜 농법이 아닌가를 얘기를 해보면 사실 그 농사와 같이 그런 아주 쉬운 실현 방법을 사용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농사를 통해서 도대체 뭘 구현하려고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농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과 연결되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토트네스에서 아이들과 학교에서 수업을 했던 수업 방법이었는데 한 5평 정도 되는 땅에다가 아이들하고 피자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텃밭을 만듭니다. 아이들은 피자를 먹고 싶대요. 그래서 그 피자 모양 밭에다가 피자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심는 피자밭을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피자를 만들어 먹기 위해서 피자의 모든 재료를 심어가지고 이걸 길렀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피자를 만들어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피자 오븐을 만들어가지고 피자를 굽는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채소만 길렀지만 그 다음에 피자를 만드는 법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오븐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했겠죠. 그래서 피자를 구워 먹어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피자를 구워 먹으면서 여기서 나온 그 수익금으로 뭔가 마을에 좋은 일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 퍼머컬처 수업에서 그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자밭을 중심으로 이 피자 오븐을 만들어서 피자를 판매하고 그 다음에는 동네에 씨앗 은행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씨앗을 다 이렇게 나눠서 다 농사 짓는 마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 피자를 팔아서 씨앗 은행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계속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더 다음 꿈을 꾼 거예요. 우리가 씨앗을 많이 모았는데 그 다음에는 이 씨앗을 가지고 뭔가 마을에 많이 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을에 숲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꿈을 꿨는데 숲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학교 축제하고 마을 축제에서 동네에서 풀을 뜯어가지고 저렇게 화관을 만들어서 축제에 1,000원 정도에 판 거예요. 그래서 전체 축제에 매해 저렇게 그 화관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 기금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전통적으로 이거를 계속 만들었는데 한 7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마을, 토트네스라고 하는 마을 전체에 그 유실수가
약 2만 그루 정도를 심은 거예요. 이 친구들이 저 화관을 팔고 뭐 피자를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정말 5평짜리 조그만 밭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이것들이 점점점 확장돼 가지고 하나의 마을에 하나의 문화를 만들고 마을의 공유지를 만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퍼마컬처라고 하는 건 디자인 개념이 포함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성이나 공간성을 이용해서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도 있게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친구들이 이제 졸업을 한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갔을 때 이 친구들이 그 졸업을 했는데 그 자기 마을 떠나지 않고 이 마을에 남아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네 뭘 파니?" 하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들이 이 화관을 팔아서 그 심었던 나무들이 이미 졸업을 했더니 크게 자라서 유실 속에 열매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헤이즐넛잼, 뭐 호두잼, 뭐 그걸로 이제 블루어리도 만들어서 술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이 친구들이 동네에서 창업을 해 가지고 동네에 남아서 이것들을 판매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작은 차이로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퍼마컬처에서 이 설계 개념과 디자인 개념을 같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더 많은 것들을 사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분히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솔루션을 내는 게 또 퍼마컬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마컬처는 농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든 부분 뭐 문화 교육이라든지 영적인 거라든지 토지 이용 방법이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삶을 어떻게 설계하고 디자인할 건가 이것들이 생태적으로 바뀔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이런 고민을 통해서 시작한 게 퍼마컬처죠. 퍼마컬처에는 그 기반이 된 철학이 있습니다. 바로 땅을 보살피고 사람을 보살피고 공정하게 분배하라. 공정하게 분배한다는 게 뭡니까? 자, 파이는 똑같으니까 이걸 딱 세 등분으로 똑같이 잘라서 n분의 1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나 그것들에 도달하지 못하는 약자들에게도 그것들을 나눠 줄 수 있는 그 안에 공동체적인 돌봄과 철학을 가진 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거죠. 그 안에서 땅을 보살피고 사람을 보살피는 거. 이런 철학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삶의 방향들을 가져가자. 그래서 이렇게 윤리 철학을 바탕으로 한 농사 삶의 방법들을 찾는 게 퍼마컬처예요. 거기다가 요즘에는 영혼을 보살피라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4가지 철학인데요. 요즘엔 또 영혼이 많이 후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도 보살피면서 이 기후 위기 시대에 이 4가지 철학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전체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터 그리고 의식주에 대한 생각들을 같이 갖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퍼마컬처에는 원리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처음에 그 학교에 아이들과 수업에 들어갔는데 어떤 친구가 제가 이렇게 풀을 막 뽑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딱 와 가지고 그 뭐야 다양성을 소중히 여겨라." 이러면서 풀 뽑으면 안 된다고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초등학교 한 2 학년짜리 친구가. 그래서 이 퍼마컬처 원리를 그 퍼마컬처 수업하는 데 가면 농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원리와 그 윤리를 알려주고 친구들이 하는 행동이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뭐 농사뿐만이 아니라 공간을 만들거나 뭐 공동체를 유지할 때 이 퍼마컬처의 철학이나 원리를 좀 그 바로미터로 세워 가지고 좀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철학이고 어디에 대입해도 굉장히 좋은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퍼마컬처가 그냥 농사가 아니라 윤리이자 철학이자 삶의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방향성을 가진 농사, 삶의 방법을 갖는다면 좀 더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퍼마컬처는 이제 농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농사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농사를 기반으로 한 의식주를 해결해야만 인간이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간 자체에 어떤 윤리와 원리와 철학이 담겨 있는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윤리와 철학을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 자체에 좀 더 아름다움을 좀 부과하고 그런 공간을 통해서 '다음에 어떤 단계로 나아갈 건가.'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하는 게 퍼마컬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나는 정말 상추 하나도 못 기르고 모든
식물을 기르는 순간 죽이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다고 퍼머컬처를 못하는 게 절대 아니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어느 공간에서나 퍼머컬처를 하실 수 있어요. 퍼머컬처의 공간들을 보면 좀 아름답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연은 아름답기 때문이죠. 실제로 자연의 모든 공간은 태양을 경배하는 자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꽃도 이렇게 그 황금 비율로 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황금 비율로 되어 있으면 자연에서 오는 특히 태양 에너지를 골고루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바라기 같은 것도 보면 이렇게 완벽하게 그 스파이럴로 달팽이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그거 자체가 햇빛을 가장 잘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퍼마컬처 공간을 좀 그렇게 에너지를 잘 받을 수 있는 공간처럼 디자인하다 보니까 공간들이 다 이쁩니다.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지구에 있죠. 바로 8등 신인 강동원 같은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은 태양 숭배를 정말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몸을 가진 것처럼 지구에 많은 사람들은 저는 한 5등신 정도 되는데 그런 저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이런 그 태양의 그 에너지를 잘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모든 지구에 있는 존재들은 이렇게 지구에서 에너지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되어 있죠. 그래서 공간들을 퍼머컬처 공간에 가보면 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퍼머컬처 설계에서의 핵심은 한 가지 공간이 한 가지 역할만 하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공간이 절대 한 가지 역할만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 공간이 뭐지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도록 디자인합니다. 왜냐하면요, 자연에서는 절대 한 가지가 한 가지 역할만 하는 게 없어요. 지금은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빨리 벌어야 되니까 분업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일만 하고 막 이렇게 되지만 지구에는 어떤 사람도 한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여러 가지를 하죠. 그래서 공간 자체를 설계하거나 그럴 때도 다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 담벼락은 사실은 네, 담벼락이 맞는데요. 요 가운데 그 구멍이 뻥뻥뻥뻥 뚫린 게 여기에는 벌을 불러 모은 거예요. 자연 벌을 불러 모아서 여기에서 자연 양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자연 양봉을 하면 벌이 많이 오게 되면은 이 공간 자체에 있는 모든 작물들이 수분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수분을 많이 하면 꽃이 열매가 엄청나게 많이 맺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냥 담만 있었을 때하고 여기에 벌이 들어왔을 때하고는 이 공간에 있는 먹거리의 그 생산 체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 담에다가 그 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니까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공간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저 아래쪽에 보시면 보라색 꽃들이 막 피어 있어요. 보라색 꽃들이 피어 있는데 이 마잔타나 보라색 계열의 꽃들을 이렇게 심어 놓으면 벌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벌들은 보라색 계통, 마잔테 계통만 볼 수 있어 가지고 이런 꽃들이 있으면 더 많이 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노란색이나 흰색 꽃이 심겨져 있으면 나비나 배추애벌레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벌을 유인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 담벼락 위에 보시면 다육이 같은 게 많은데요. 저런 담 자체는 햇빛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모으기 때문에 저 공간에다가 잘 키우기 힘든 거, 추위를 많이 타는 거, 서리에 취약한 것들을 심어 놓으면 겨울에도 저 공간이 따뜻하기 때문에 열을 이렇게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 공간 자체가 더 에너지 집약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공간에서는 얼어 죽지 않고 뭐 3, 4도 정도 더 높은 온도를 이제 첨가하면서 저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공간 하나를 설계할 때도 다층적으로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 자체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공간들 속에서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조금 다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데 오늘 어떤 종 하나가 지금 지구에서 사라졌을 때 이 종이 혹시라도 지금 기후 위기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어떤 마지막 종일 수도 있다는 감각을 가지고 조금 더 많은 것들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뭐 농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도 한데 식물 다양성 문제가 지금 요즘에 들어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 앞에 혹은 베란다에 내놓는 그 화분 하나에 어떤 생물종이 와서 살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종들을 또 살려낼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종수호의 마지막 수호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런 생태적인 공간을 정말 화분 하나라도 이렇게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 문제인데요. 우리는 에너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기 에너지, 그리고 큰 발전소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에너지를 어떻게 설계하고 저장하는 거에 따라서 기후 위기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시스템 문제라서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 제기해야 되고 시스템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있는 공간에서 어떤 에너지가 어떻게 와서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라는 것들이 먼 길을 이동할수록 그 에너지는 손실률이 많아지고, 그리고 지구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어떤 에너지를 써야 되는지 이런 고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전에 그 화분을 자주 죽이시는 분들한테 하나의 솔루션을 드리면, 빗물을 잠깐 받아서 그 빗물을 한번 줘보세요, 모든 식물한테. 그러면 살아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 빗물 자체에는 미네랄이라든지 우리가 수돗물에 없는 여러 가지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빗물을 사용하시면 좋거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제주도에서 빗물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제주도는 그 수도를 팔 수가 없어요. 밑에 관정을 팔 수가 없는데 그 땅이 그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물이 쭉쭉 빠지죠. 그래서 물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나무에다가 저렇게 갈대를 묶어 가지고 저 갈대가 이렇게 물을 타고 항아리에 물을 받아주면 그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저 안에 그 화산석을 넣으면 화산석에는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가지고 거기에 미생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물을 정화시켜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갈대라고 하는 저 갈대도 물을 정화시켜 줍니다. 빨대처럼 저기를 이렇게 물이 통과하잖아요. 그럼 저 안에서 물을 또 한번 정화시켜 줘요. 그러니까 2 차적으로 물을 정화시켜 주는데, 이 상태로 이렇게 물을 받아 놓으면 우리가 소위 빗물은 산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놓으면 산성물을 정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음용수로 이제 드셨던 거죠. 이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아주 조금씩 바꾸면 건강도 좋아지면서도 그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 혹시 좀 여러분 몸이 좀 안 좋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좀 정기적으로 빗물을 받아서 한번 드셔 보세요. 빗물을 받아서 30 분만 놔두면 산성인 이 성분들이 날아가거든요. 그리고 안에 뭐 맥반석이라든지 이런 거에다가 걸러서 물을 드셔 보시면 문제가 되는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호전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저는 겨울에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눈땡이를 이렇게 녹여 가지고 뭐 그 물을 정기적으로 마시는데 굉장히 좋아요. 네. 물 맛도 다릅니다, 빗물 그 맛이. 그래서 이렇게 퍼마컬처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 에너지를 디자인하는 거 이런 것들도 같이 디자인 속의 영역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퍼마컬처는 큰 땅에서만 하고 엄청나게 그 생산적인 공간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 사진은 그 뉴욕 타임즈에서 그 우리나라 북촌 할머니의 농사하는 거를 사진을 찍어서 그 잡지에 실린 사진인데요. 이 할머니는 이 5평 텃밭에서 서울에 있는 북촌 5평 텃밭에서 온 집안 식구를 다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장까지 하신대요. 5평인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적은 공간인데 굉장히 다층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위쪽, 아래쪽 이렇게 쓰시면서 여기서 다 생산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 좁은 공간에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춧가루까지 자급하고 그다음에 뭐 쌀까지 자급하면 4인 가구가 몇 평 정도에서 그 자급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큰 땅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쌀을 조금 자급을 해야 되고 쌀은 조금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4인 가구가 300평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1년 정도를 자급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100평이면은 4인이 김장까지 할 수 있는 굉장히 그런 넓은 공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농사를 할 때 엄청난 큰 땅이 필요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작은 공간을 통해서도 충분히 자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할머니가 이렇게 5평에서도 이 엄청난 것들을 자급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 퍼마컬처가 얘기하는 땅은 그렇게 넓은 땅이 필요가 없어요. 해외에서는 좀
그 땅의 규모가 넓어요. 그 소도 키우고 뭐 우유도 뭐 짜고 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넓은 땅에서 하는데 우리는 이미 그런 방법들을 굉장히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땅에서도 충분히 자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큰 땅 필요 없이 베란다에서만도 할 수 있어요. 그 저기 런던에 아주 유명한 농부가 있는데 런던 발코니에서 5평 농사를 해 가지고 런던에서 유럽에서 가장 그 농사책을 많이 판 농부가 있어요. 런던 한복판에서 베란다에서 5평 농사 지어 가지고 이분은 그걸로 자기 걸 먹고 지역 공동체에도 나눠 주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유명해져 가지고 책도 여러 권 쓰셨는데 그래서 뭐 몇만 평 가진 농부보다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농부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넓은 땅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작은 땅에서도 충분히 자급할 수 있고요. 그리고 퍼마컬처에서는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급을 해서 뭘 할 건지, 그리고 어떤 땅을 어떻게 사용해서 장기적으로는 어떤 공간으로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디자인과 기획을 하는데요. 그래서 설계가 들어갑니다. 이 땅은 UMass 대학에서 학생들이 우리가 학교에 요청을 했어요. 퍼마컬처를 난 공부하고 싶으니까 퍼마컬처 학과를 만들든지 땅을 좀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학교에서 땅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설계를 해서 학교 운동장을 그 스쿼시라고 하는데 불법 점유해서 한밥 중에 그냥 이대로 디자인을 해준 거예요. 디자인을 자기들이 삽질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땅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공간에서는 공원도 되고 교실도 되고 그다음에 먹거리를 자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어서 학교에서 이제 학과를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이 공간도 여전히 교실로도 쓰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쉬는 공간으로도 쓰고 그래서 이제 주차장이 아니라 동네 하나의 커뮤니티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설계하고 그 설계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무엇을 이룰까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하는 게 퍼마컬처입니다. 그래서 땅만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공간으로 뭘 할까지까지 뭘 할 것인가까지 기획하는 거 이런 설계가 퍼마컬처에서는 아주 핵심이죠.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다양성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을 해볼 때가 지금 바로 이 시기입니다. 기후위기로 하나, 둘, 셋 하고 말하는 이 순간에 지구에서 종 하나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기후위기에서는 이 종 하나가 그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감자거든요. 지구에는 엄청나게 많은 감자가 있어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감자 단작으로 망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감자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키웠으면은 어떤 기후에 이 감자가 하나 망했어도 다른 감자를 먹으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감자가 단 한 가지 감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목숨을 걸고 호주로 가야 됐고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가야 됐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지금 기후 위기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너무 근심스러워 가지고 한참을 봤는데 가로수에 그 이팝나무가 꽃이 폈어요. 저는 살면서 4월에 이팝나무가 꽃이 핀 거는 처음 봤거든요. 제가 너무 오래 살았나? 저는 이팝나무는 원래 그 이밥이라고 해서 모내기 할 때 피는 꽃이에요. 그런데 기후 위기로 벌써 15일에서 한 20일 정도 빨리 이팝나무 꽃이 막 서울에 다 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심각하구나. 이런 상태라면 여기에 적응하지 못한 종들은 하나씩 이렇게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단 하나의 상추, 단 하나의 감자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게 지금 기후위기에서 멸종될 어떤 것들을 여러분 지키는 역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큰 농사를 여러분에게 요구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씨앗 하나를 심었는데 그게 지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생태적인 삶을 영위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또 소비를 할 때 한 가지만 소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수미 감자, 포테이토 칩을 너무 많이 먹어 가지고 감자를 포테이토 칩에 유용한 수미 감자밖에 안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미 감자뿐만 아니라 다른 감자가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 보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 퍼마컬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다종다양한 그 어떤 것이 지금 무엇일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많은 종들을 같이 기르거나 아니면 그런 소비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하는 게 지금 기후 위기에선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퍼마컬처에서는 단장을 하지 않고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함께 같이 기르고 다종다양한 종들을 살리기 위해서 같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흙을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살아있는 흙 자체를 만들어야만 사실 기후위기로부터 우리를 사실 살릴 수가 있어요. 이 지금 우리는 잘 그 흙이 유실을 되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석유보다 더 많이 유실되고 있는 게 바로 흙입니다. 우리가 표토라고 하는 지금 그 지표에서 아래로 50cm 아래 그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대부분의 양분이 들어있는데 이 흙이 유실되면 인류는 살 수가 없어요. 유엔에서는 약 60년 안에 이 표토가 다 유실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는 흙이 있어도 여기에다가 먹거리를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흙이 사막화돼 가지고 여기에다가는 뭘 길러도 자라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표토 살아있는 흙을 만들지 않으면 인류 전체에 큰 재난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화분이라든지 뭐 어떤 공간에서 농사를 짓더라도 살아있는 흙을 만드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흙들을 살아있는 흙을 만드는 거 이게 퍼마컬처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자연을 모방하면서 농사를 지으면 대부분 잘 자라요. 자연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완벽한 피보나치 수열로 완벽하게 이렇게 태양 숭배 자세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그 경계면을 사람이 다니는 고랑 길이라고 생각하고 요 인면을 밭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디를 다 갈 수도 있으면서도 태양을 다 골고루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자연에서 오는 모든 패턴들은 사실 햇빛을 잘 받고 에너지를 잘 순환할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모든 공간을 바꾸면 사실 에너지를 굉장히 적게 들이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다 직선이고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곡선이라든지 자연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면 사실 에너지를 적게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연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지를 잘 모방하는 게 사실 기후위기 시대에 대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다 보면 필연적으로 공간이 이뻐져요. 그래서 이뻐지면 사람들이 그 공간을 또 지키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공간 자체를 예쁘게 만드는 거. 그래서 퍼마컬처에서 밭을 만들면 직선인 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곡선인 밭들, 이렇게 곡선이 많은 이런 공간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퍼마컬처에서 또 공간이 이렇게 예뻐지면 처음에 만들 때는 되게 힘들겠죠. 뭐 벽돌도 쌓고 뭐 공간을 이렇게 막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만들고 뭐 곡선이 많으니까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마치 투입을 많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는데 항상 투입한 것보다 산출물이 더 많아야 되는 건 사실이죠. 인간은 산출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산출물을 얻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간 자체를 조금 더 산출물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자연을 모방해서 만들면 좋아요. 여기서도 스파이럴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좀 더 햇빛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그리고 1년생보다는 다년생을 더 많이 심어서 처음에는 심지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뜯어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제 식재를 하는 거죠. 참 지금의 먹거리 문화가 단편적으로 문제인 게 1년생들만 식생활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추가로 엄청나게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년생들 중심으로 식재를 하고 그것들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삶의 형태를 바꾸면 별로 농사도 굉장히 열심히 안 해도 되고요. 또 삶의 형태도 굉장히 많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투입도 굉장히 적게 하기 때문에 에너지 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먹거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석유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석유를 먹는 건지 몸을 먹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과투입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마컬처에서는 한 번 심어서 지속 가능한 형태로 갈 수 있는 것들 중심으로 대부분 농사들을 많이 짓고 있어요. 그리고 자연을 사실 그냥 두면은요. 자기들이 스스로 막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투입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에서 순환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농사를 짓거나 그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설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논이 계속해서 5,000년 동안 논이었던 이유는 계속 거기에 그
부산물들이나 순환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돌려줬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소를 너무 많이 키우고 하니까 볏짚을 다 빼가지고 소 먹이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비료를 엄청 줘요. 거기다 퇴비를 엄청 줘요. 그러면 오염이 되고 그 또 오염된 먹거리를 우리가 먹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재료라고 해도 그 공간에서 멀리 떨어지면 결코 그것이 순환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황토가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황토집을 제주도에 지으려면은 지역 그 제주도는 황토가 많이 없으니까 무태서 배로 그 황토를 이동해 오고 이러면서 에너지를 엄청 많이 써야 돼요. 이런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나는 걸로 그 집을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제주도에는 돌이 많으니까 돌로 집을 지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좋은 거라도 실제로 그것들이 멀리서 이동을 하거나 그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결코 생태적이지도 않고 결코 또 건강에도 좋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해서 쓰는 것, 이런 것들이 퍼마컬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퍼마컬처는 한 가지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어떻게 이것과 연결되는지. 그래서 전일적 구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다층적 구조를 만들 때 벌이 있을 때와 벌이 없을 때 우리 밭에 생태계와 열매가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이것들의 차이가 난 것처럼, 지구에서 벌 하나만 없어지면 위에는 슈퍼마켓이 꽉 차 있는데 아래는 지금 슈퍼마켓 매대가 쫙 비었죠. 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 생태계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태계가 이렇게 순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 차이 하나로 삶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율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 내가 설계한 이 하나, 내 삶의 방식이 다른 것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들을 고민해서 만드는 게 퍼마컬처입니다. 그래서 퍼마컬처는 삶 전반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퍼마컬처는 굉장히 전일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내가 키우는 이 상추 하나가 전일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추 하나로 고기를 싸 먹는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상추 하나로 나는 어떤 것들을 연결시킬 건가? 사실 이 고민을 하는 거죠. 사실 상추를 저는 이제 안 심게 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저는 퍼마컬처를 하다 보니까 상추가 떨어져 가지고 그 멀칭층이 돼서 막 상추가 그 풀처럼 자라요. 그래서 저는 상추를 안 사 먹거든요. 1 년에 한 3번 정도 상추가 올라오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상추를 또 뭐 쉐어한다든지 사람들과 나눈다든지 그리고 그 씨를 뭐 나눈다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요. 뭘 하나를 심을 때도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거죠. 어 저한테 상추를 문의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요즘에 통풍이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상추 뿌리를 먹으면 그게 이렇게 좋대요. 그래서 그 상추 뿌리를 뭐 구해 그렇게 연락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이런 것처럼 뭐 하나를 사용할 때도 식물이 그 식물 상추 쌈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역할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공간을 설계할 때도 그런 다기능적인 기능들을 같이 고민하는 거, 이게 퍼마컬처입니다. 그래서 퍼마컬처는 농사에서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 연결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할 게 겁나게 많아요. 막 이거 하면은 집도 지어야 되고, 이거 하면 명상도 해야 되고, 이거 하면 공동체도 만들어야 되고, 이거 하면 교육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삶 전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퍼마컬처의 전인적 디자인은 실제로 농사는 요만큼이에요. 굉장히 쪼끔이죠.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거는 실천하고 시도하고 그 오류를 바로잡는 겁니다. 삶의 실천을 하고 그 오류가 생태적으로 어떤 오류가 있는지 이걸 바로잡는 거고, 그런 것들을 비인간종인 것들로 많이 배우는 거죠. 대부분 동물들이나 곤충들이 어떻게 이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남고 있는지 이런 것들로부터 배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닫힌 공간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폐기물을 만드는데 이 폐기물이 순환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지구를 오염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떻게 이 우리가 만든 폐기물을 순환하게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살려서 쓸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하는 게 또 퍼마컬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식주의 많은 부분을 스스로 만들고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존재로서 존재할 수 있는 삶의 방향을 갖는 게 바로 퍼마컬처죠.
그래서 우리는 농사는 따로, 사는 건 따로, 소비는 따로 이런 게 아니라 이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 그게 바로 퍼머컬처입니다. 그래서 퍼머컬처 디자인을 바로 연결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퍼머컬처라고 하는 거, 농사를 안 짓거나 생산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연결을 할 수 있으면 돼요. 내가 생산하는 거, 그리고 내가 소비하는 거, 그것들을 가지고 순환하게 만드는 거, 그 연결고리에 여러분이 들어와 계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결을 만드는 게 바로 퍼머컬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사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전환마을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런 퍼머컬처의 실현에 아주 구체적인 핵심의 연결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지만 그 연결고리의 한 일부가 된다면 분명히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를 서로 돌보고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1% 농민들이 있지만 우리는 전체 다 지구를 먹여 살릴 수가 있어요. 지구인 모두가 기후 농부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기물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진짜 기후 농부로서 그런 역할들이 얼마나 연결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단 1%밖에 안 되는 농민들의 복지나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겠죠. 지구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먹여 살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돈업 경제학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후 위기나 인간 먹거리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타이트한 아름답고 예쁜 원을 만들지, 이런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실 기후위기 문제에서 계속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라든지 도시라든지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탄소 배출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이 탄소 배출을 농사가 아니면 사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45% 감축하겠다고 우리나라는 약속을 했죠. 근데 0.5% 감축했어요.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냥 생긴 거예요. 노력을 안 했는데 그냥 0.5% 감축된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탄소 배출을 계속해서 줄여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계속해서 하늘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돈업 경제학이 아니라 계속 경제는 성장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탄소 배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 상태로는 기후 위기를 막을 수도 없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농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정의롭게 전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다 하우스 재배고요. 전 세계에서 하우스 재배 면적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런 나라에서 퍼머컬처 우리가 1% 자급 이런 얘기하는 게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사실 좀 힘든 상황입니다. 정말로 많은 문제들을 지금 갖고 있어요. 세계 3위의 하우스 면적이라는 게 이해 가세요? 중국하고 스페인 다음인데, 예,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먹거리를 다 지금 하우스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우스 농사는 정말로 많은 오염원들을 만들고 지구 온난화의 아주 주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상추 하나를 길러서 먹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 한국에서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특히 여러분들이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도시에 살고 있는데 이 도시의 이 아스팔트 피복률이나 도시가 녹지가 없는 거, 이것 때문에도 지금 기후 위기를 굉장히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는 특히 서울은 피복률이 거의 100%인데요. 지금 제가 67%라고 써는 거는 서울에 산이 많아서 그래요. 산 때문에 그런 거고 산 빼고는 다 피복돼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름에 한여름에 엄청나게 높고 더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도시에서 여러분이 상추 하나를 키우고 녹지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흙이 드러나 있는 그런 공간 자체를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홍수 위험이라든지 이런 위험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시 곳곳을 이렇게 퍼마컬처 농사를 짓는다든지 퍼마컬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는 어쨌든 길가에 나가면 가로수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가로수가 한 5m나 10m로 큰 나무 하나씩만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길을 사방으로 한 2m 정도의 긴 숲길로 만들고 먹거리 숲으로 만들면 기후 위기에서 도시에서 열섬이 일어나는 것과 그리고 먹거리 사막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가장 큰 문제인 미세먼지도 사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하고 그 중간에는 이렇게 차단숲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도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긴 띠로 서울의 모든 공간, 모든 도로가 하나의 긴 그 숲으로 연결되면 정말로 기후 위기에 문제가 되는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도시 온도를 평균 4도에서 6도를 낮출 수가 있어요. 한여름에도 이렇게 만들면. 그리고 미세먼지를 완전히 저감할 수 있고 지금 과잉 배출된 탄소의 대부분을 다 저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되면 지금 배기가스로 나온 지구 온난화의 그 주범인 온실가스의 3분의 1을 줄일 수가 있어요. 땅속으로 이 그 탄소들을 다시 가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시 사람들이 지금 퍼머컬처를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막 주장을 해 가지고 도시 전체를 다 살아있는 가로수 숲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나무 하나씩 심겨져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먹거리들이 자라거나 숲이 되어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중간에 먹거리 숲이 생기면 거기에 있는 먹거리가 '아 이거 먹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걸 다 먹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새들이 와서 먹을 수도 있고 또 뭐 너트류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 껍질이 두껍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먹거리 숲이 존재를 하게 되면 많은 생명종들이 다시 도시로 돌아오고 도시 자체가 굉장히 생태적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도시에서 그 기후 위기에서 특히 도시에 어떤 종들이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팝나무를 보고 제가 너무 절망했다고 했는데 도시가 더워지면 무슨 일이 보통 발생하냐면 모기 같은 게 1 년에 1번 알을 낳을 게 1 년에 2번 알을 낳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완전히 도시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염병에 늘 드러나 있고 많은 문제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다른 생태계를 도시 안에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도시에 이렇게 도시숲을 만들어서 4 도가 일상적으로 떨어지고 한여름에는 10도 정도를 아스팔트에 비해서 떨어뜨리게 되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약을 쳐 가지고 모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생태계를 불러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촘촘한 도시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퍼마컬처 방식의 이런 다양한 종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막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주면 그거 누가 관리하냐?" 우리에게는 정말 대단한 시민들이 서울에 살고 있어요. 동작맘들 같은 그런 분들 포함해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같이 살리고 가꿀 사람들이 도시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숲밭이 3,000평 정도 있으면 숲밭에서 탄소 51 톤을 격리할 수 있거든요. 서울 전체가 이렇게 긴 탄소 숲밭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기후 위기의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도 거의 들지 않아요. 우리가 숲에다가 물 주나요? 숲에다가 뭐 농약 주나요? 비료 안 주나요? 안 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자랄 수 있는 공간들을 조성해 주면 자연은 알아서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살아있는 땅, 퍼마컬처에서 얘기하는 자연 천의를 닮은 공간들을 서울에다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 도시에다가 얼마나 많이 만드냐에 따라서 지금 인류가 사는지 죽는지에 대한 그 가름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들을 도시 곳곳에 만드는 일들을 서울 사람들이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숲밭을 만들면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사는 상추나 뭐 여러분들이 사는 상추에 비해서 먹거리의 그 영양의 밀도가 전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슈퍼마켓에서 그냥 그 하우스에서 재배한 거 그거를 하나 먹으면은 그러니까 한 가마니를 먹으면은 이런 우리 숲밭에서 그냥 다년생처럼 자란 그 상추를 하나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정도로 영양소의 밀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먹으면 사람들이 계속 아프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프면 누가 좋아요? 병원이 좋아하고 자본이 좋아하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먹거리를 먹고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점점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더 많은 영양소를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시 곳곳에 이런 퍼머컬처 공간들, 먹거리 숲이라든지 퍼머컬처 공간들이 전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럽이나 뭐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못 하고 하니까 아예 학교 전체를 그 숲밭으로 만드는데 먹거리 정원이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모든 거를 다 먹을 수 있는 경관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그네를 타다가 사과 따먹고 그네를 타다가 상추 따먹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일상적으로 그런 공간을 디자인해서 공간 전체를 바꾼 거죠. 그래서 여기서 놀이도 하는데 먹거리도 따먹을 수 있으면서 요즘에는 실내에서는 수업을 못 하니까 교실을 아예 밖으로 옮겨서 수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독일은 이런 운동을 한 지 한 10년 정도가 훨씬 넘었고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원이나 이런 공간들을 바꾼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그 미국 사회에서는 이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공간 전체를 공유지 전체를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거. 그래서 이렇게 퍼마컬처 기법으로 공간 자체를 바꿔서 생태적으로 바꾸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런 공간들이 마치 이런 숲들이 학교 운동 장소, 뭐 그 가로수 숲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기후 위기는 너무 거대해서 이거를 사실 막을 수가 없어요. 너무 온실가스가 이미 과잉 배출됐고 이런 문제가 있고 기후 문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대기후, 그러니까 태풍이 온다든지 뭐 비가 많이 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크게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게 우리가 지구 전체가 대기후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지구는 전체의 그 지구의 기후 변화 중에 대부분 60%는 바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데워지면 뭐 태풍이 온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바다가 데워지는 이유는 우리 땅이 더워지기 때문에 대지가 더워져서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풍이 잦아지고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태풍이 많아지고 비가 막 굉장히 많이 오고 이렇게 됐는데 대기후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60% 정도를 받는데 우리가 중소기후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중소기의 영향도 한 40%를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도시에 저렇게 작은 숲들을 굉장히 여러 개 만들고 이 사는 곳 중간중간에 저렇게 작은 중소기후가 만들 수 있는 숲을 만들면 약 그 중소기후를 만들어 있는 공간으로부터 약 300m 안에 그 기후를 그 숲 같은 것들이 이제 지배를 하게 되거든요. 말하자면 아마존에 해가 쨍쨍한데 갑자기 막 비가 오는 거는 그 나무가 증산작용을 해가지고 막 비가 오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기후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중소 기후가 많아지면 약 40%의 기후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공간 자체를 굉장히 안전하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도시나 아니 시골도 마찬가지예요. 다 단작을 하니까 이 미중소기후나 이런 걸 전혀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기후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이 발생하면은 그냥 그 재난을 그대로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전체를 이렇게 중소기후가 많은 숲이라든지 도시 텃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면 모자이크처럼 이것들이 점조직처럼 곳곳에 이렇게 있으면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법을 퍼마컬처라고 하는 방법들을 쓰는 사람들이 실천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여러분이 퍼마컬처를 통해서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 위기에서 해수면이 상승할 때 도시의 숲들이 그런 역할을 해줄 거고요.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 것 자체가 그런 것들을 많이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 독일에서 이런 그 도시 숲밭 운동도 많이 하는데 요즘 스페인에서는 아예 에너지 문제도 도시민들이 도시에서 퍼마컬처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바꾸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스페인에 가면은 가로수가 오렌지인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그 오렌지를 걷어다가 전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걸로 바이오매스를 만들어서 이걸로 난방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서 가장 많은 나무 중에 하나가 소나무인데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시나무라는 거가 있거든요. 근데 시나무는 옛날에 이걸로 기름을 짰어요. 그래서 이 기름을 바이오매스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도시가 이렇게 녹지가 많고 먹거리를 생산하던 기름을 생산하던 이런 공간으로 바뀌게 되면 굉장히 도시 가 안전한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공유지나 이런 공간을 통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나무를 심고 퍼마컬처를 하고 끊임없이 이런 일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든 숲이 정말 기후 위기에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퍼마컬처 농사에서 여러분이 생산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구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지고 있어요. 7월에 보면은 나뭇잎이 많아서 좀 빨갛고 이런 것들이 좀 적습니다. 이때는 우거지니까 이때는 나무들이 자기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좀 오염원이 적어요. 그런데 10월 되면서 저렇게 빨가지는 게 많아지거든요. 이게 낙엽이 져서 그래요. 그리고 12월이 되면 낙엽이 완전히 져서 탄소 배출이 엄청나게 많이 돼요. 이때부터 막 12월에 엄청 오염원이 심각해지죠. 그런데 4월에 우리 지금 4월이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나뭇잎 막 돋아나고 막 그러는데 탄소 배출이 계속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사실 퍼마컬처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요. 전 지구가 이때가 되면은 땅을 다 갈아서 그래요. 땅을 다 갈면 땅 속에 그 저장되어 있던 탄소가 다시 대기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지구가 계속해서 인간이 밥을 먹고 자고 이거를 매년 매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기후 위기를 가속시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땅을 갈아 가지고 농사를 계속해서 하는 이런 단장 농사의 먹거리를 계속 소비할수록,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농사를 지을수록 기후 위기는 점점 가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퍼마컬처를 해야 되는데, 다시 땅 속에다가 우리가 그 과잉 배출된 탄소를 저장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년생을 농사를 짓고 도시에 숲밭을 만들고 퍼마컬처를 하면 지금 과잉 배출된 탄소를 다시 땅 속에 가둘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비료의 소비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적어지고요. 근데 지금도 땅이 계속 고갈돼 가지고 지금은 비료를 더 많이 사용해야 돼요. 예전보다 더 많이 투입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땅은 계속 유실되고 있고, 그렇지만 지구는 너무나 축복을 받은 땅입니다. 광합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 때문에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만 잘 유지해도 우리는 사실 다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광합성을 통해서 이 나무들이 그 과잉 배출된 탄소를 나뭇잎으로 이렇게 받아서 이거를 땅 속에다가 계속해서 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퍼마컬처 농사에서는 땅을 갈지 않는데, 이 땅을 갈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 땅을 살아있는 흙으로 만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지구에 과잉 배출된 탄소를 다시 저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흙을 만들어야 되는 지금 지구의 절대적인 시기가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슨 과학적으로 있을 거다.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뭐 탄소 중립 얘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얘기 들으셨을 텐데, 사실 없어요. 지금 과잉 배출된 탄소를 다시 저장할 수 있거나 이산화탄소 양을 줄여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래서 지구가 더워지는 거 1.5도씨가 올라가는 거를 줄일 방법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흙 속에다 탄소를 다시 저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장을 하면은 흙도 살아나고, 그리고 이산탄소 배출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퍼마컬처 농사가 너무 중요해요. 이 땅속에 탄소를 이제 가둔다고 하는 게 사실은 이 뿌리가 그 탄소를 저장하는 겁니다. 이 탄소 옆에는, 그 탄소는 그 그냥 흙 속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이 뿌리, 식물의 뿌리 옆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이 탄소를 먹어 가지고 다시 흙 속에 저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살아있는 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흙 속에 얼마나 많은 미생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지구인이 살래 죽래 이게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흙이 얼마나 지구에 많은가에 따라서 이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땅속을 얼마나만큼 미생물들에게 삶의 털을 내주느냐에 따라서 지구의 온난화 문제, 그 지구의 기후 위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글로말린이라는 이 미세한 균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균이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96년인가 발견했대요. 그런데 이 균이 뭘 하냐면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대요. 이 균이 지금 지구에 있는 여러분을 다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냥 그대로 흙이 그 역할을 못하고 흙 속에 있는 이 탄소를 글로말린이라고 하는 미생물들이 분해해서 저장을 못 시켰으면 우리는 벌써 더워서 죽었거나 물에 떠내려가서 죽었거나 벌써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 글로말린이 있어서 지금 지구에 있는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글로말린을 더 많이 증식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흙을 살리는 겁니다. 흙을 살린다는 거는 이 흙을 이렇게 걷어내면 안 돼요. 땅을 파면은 이 글루말린이 이렇게 드러나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흙을 계속 갈아 가지고 하는 농사 이런 것들을 하면 지구는 계속 더워지고 이 글루말린은 죽어서 탄소를 저장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퍼머컬처라고 하는 이런 농법을 쓰게 되면 흙이 재건돼서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주 작은 방법으로는 이 흙 속의 유기물 양을 굉장히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흙 속에 이 유기물이 15% 정도가 증가하면 지금 과잉 배출된 탄소들을 다 흙 속으로 다시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경운이라고 하는 거를 퍼머컬처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을 자주 갈지 않고 처음에 밭을 만들어 놓고 그 상태를 유지하면 3년에서 5년 정도가 지나면 생산성도 증가하고 그 안에 있는 먹거리들도 굉장히 다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살아있는 흙을 여러분 살고 있는 곳곳에서 만들면 1년에 4,000kg의 탄소를 한 1,000평 정도에다가 다시 저장할 수 있거든요. 이런 땅을 도시 곳곳에 만들게 되면 저렇게 그 뿌리가 땅속에서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봤던 글로말린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흙 속에 탄소를 다시 저장하게 되고 인류는 이 과잉 배출된 탄소의 문제를 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관행농으로 단작으로 땅을 매일 갈아서 저렇게 탄소 배출하는 먹거리를 사지 않는 거, 그리고 혹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퍼머컬처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먹거리를 단 1%라도 자급하는 거, 이거를 통해서 지구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퍼머컬처의 무경운, 무화학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지구에 있는 그 생산력들도 굉장히 증가되고요. 먹거리 생산력도 증가되고, 그리고 이미 배출된 탄소의 3분의 1을 다시 땅속으로 저장할 수 있고, 그리고 에너지도 3분의 1만 쓰면 돼요. 그리고 물도 굉장히 적게 쓰면서도 인류를 먹여 살릴 수가 있죠. 그리고 삶 자체를 전체적으로 순환하게 하기 때문에 지구에 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사들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 이런 자연에서 오는 많은 생명들의 영양들을 좀 받으시면서 이것들을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풀이라고 생각하는 이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사실 먹여 살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공원에 나가면 토끼풀 보이시죠? 토끼풀이 뿌리옥 박테리아라는 게 있어서 저 뿌리 자체가 스스로 비료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다른 작물들도 다 잘 자라게 해줘요. 그런 녹비 작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러면 퇴비 안 주고 어떻게 농사 짓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작물들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흙이 드러나 있으면 흙이 유실돼서 탄소가 밖으로 다시 나와요. 그런데 식물이 자라고 있거나 그 위에 비닐이나 이런 멀칭이 아니라 자연 멀칭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피복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흙이 저렇게 유실되는 일이 없어요. 흙은 비만 한 번 와도 1cm씩 유실되거든요. 그러면 근데 흙을 1cm 만드는데 100년이 걸려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기후 위기로 1년에 몇 차례가 발생되면은 살아있는 흙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인류의 먹거리에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스팔트가 아니라 저렇게 살아있는 걸로 피복되어 있거나 식물이 자라는 땅이 많을수록 기후 위기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멀칭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렇게 풀로 공간들을 멀칭이 되어 있거나 숲속처럼 나뭇잎이 이렇게 멀칭되어 있는 공간이 많아지면 우리는 땅속에 저렇게 뿌리를 길게 낸 식물들을 만들어서 스스로 자연에 있는 용역을 바탕으로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좋은 공기와 그리고 이미 배출된 탄소를 땅속으로 다시 가두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용역들을 많이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자연과 같이 하면 되는데 큰 땅이 필요 없습니다. 요런 방법이 있어요. 세자매 농법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옥수수는 지주로 쓰고 그 옥수수 아래에 넝쿨콩을 심으면 옥수수를 그 콩이 타고 올라가요. 그리고 아래는 이제 호박을 키우면 세 가지 종을 키우면서도 땅을 굉장히 조금만 쓰거든요. 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질소를 만들어내서 다른 작물들의 양분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공간이지만 굉장히 생산적으로 어떤 공간을 쓸 수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동네의 빈 공터에다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심어 보시면 굉장히 생산적이면서도 내가 별로 일을 안 해도 되는 이런 공간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넓은 공간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사는 공간에서 이런 자연의 용역을 받으면서 공간들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1년생보다는 다년생을 심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물 문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이미 다년생들 작물들을 잘 알고 있어요. 취나물이라든지 곰치라든지 이런 거 다 다년생이어서 한 번 심으면 매년 따먹을 수 있고요. 여러 번 따면은 1년에 서너 번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생활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를 하면 이런 것들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퍼머컬처라고 얘기할 때 농사를 지면 막 냄새 나고 지저분하고 막 이런 거라 생각하는데 퍼머컬처는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면 더 좋겠죠. 저렇게 꽃과 같이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건 생태화장실이에요. 그런데 위에 꽃이 저렇게 이렇게 피어 있으니까 아름답죠. 그리고 저 위에 꽃들은 다 먹을 수 있는 꽃입니다. 하려나라든지 금자나 같은. 그래서 퍼머컬처라고 얘기할 때 공간이 아름답지 않으면 그 공간은 퍼머컬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연이 이미 아름답고 그 아름다운 공간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꽃들도 다 다년생인데 다 먹을 수 있는 꽃들이에요. 그리고 풀도 사실 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실제로 먹을 수 있는 풀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약초로도 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나물로도 많이 먹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 이것도 퍼머컬처죠. 그래서 이런 방법만 알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 농사 지을 필요 있나 이것만 뜯어먹고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 이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농사 짓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자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자꾸 자연을 이런 거 있잖아요. 국립공원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자연은 바라보는 것이지 같이 이걸 사용하거나 이런 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진짜 반생태적인 거예요. 자연은 늘 인간과 같이 교류하면서 성장해 왔어요. 인간이 여기 와서 그것들을 돌보고 사용해 주지 않으면 절대 다른 종들도 같이 번성할 수 없습니다.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이용하고 이것들과 같이 살아가는 게 인간의 역사고 자연의 역사고 그 천의의 역할을 인간이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해 주지 않으면 사실 자연도 새롭게 이렇게 증가할 수 없어요. 말하자면은 아까 우리 감자 봤죠? 그 감자를 인간이 다시 육종하고 사용해 주지 않으면 새로운 종이 그렇게 천여 개, 만 개의 감자가 탄생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인간이 그런 역할을 멈추면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기후 위기종을 또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퍼머컬처죠. 여러분 당근이 원래는 풀이었어요. 원래는 마늘도 풀이었고요. 다 풀이었는데 인간이 그것들을 하나의 종으로 선택하면서 하나의 종으로 새롭게 만들게 된 거죠.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에 되는 종으로서 끊임없이 남아야 돼요. 기후 위기에서 우리가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살 궁리를 하는 게 바로 퍼머컬처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풀 뜯어서 이렇게 풀로 한 상 차려 먹기도 하고 같이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여러분 도시에서도 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퍼머컬처는 그냥 농법이 아니고요. 자연과 함께 더불어서 자연을 담게 의식주를 해결하는 방법이자 철학이에요. 전체를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가 절대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뭐 에너지부터 집부터 삶부터 다 같이 하는 게 퍼머컬처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서 약 50% 정도는 자급해야지만 이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더 만들어야 되고 도시에 더 많은 공유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면 기후위기 문제가 있으니까 저렇게 식물공장 같은 거를 지어가지고 먹거리를 도시에서 생산하면 되지 않냐, 저런 게 또 대안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런 데서 생산되는 거는 이산화탄소도 엄청나게 배출될 뿐만 아니라 먹어봐야 필요도 없어요. 저기 있는 상추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있는 상추 먹으려면 한 가마니 먹어야 돼요. 한 가마니. 이런 걸 먹으면 사람들이 병들거든요. 지금도 이미 그 식물 공장 같이 이렇게 시설 재배로 해 가지고 하는 공간에서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 소위 얘기하는 요즘 샌드위치 가게랑 뭐 이런 그 젊은 여성들이 많이 가는 그 샐러드 바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많이 먹어봤자 병들어요. 큰일 납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이러한 체계 이거 그린 뉴딜 절대 아닙니다. 이런 상태로는 사람들 다 병들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땅을 살리고 탄소는 땅속에 가두고 거기서 자란 좋은 먹거리들을 사람들에게 먹게 해야지 이런 상태가
기후 위기의 대안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화분 하나든 여러분이 조그만 노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농사를 짓든 아니면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먹거리를 소비하든 이런 방식을 여러분이 꼭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유지를 만들고 그 공간에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노동을 하게 하고 이런 조건이 만들어지면 퍼마컬처가 살아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자꾸 공유지 없이 소비자로만 계속 남게 해서 여러분을 노예화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그런 공간, 퍼마컬처가 실현될 수 있는 터로서 전환마을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는데 미얀마 사람들이 그런 피가 낭자하고 사람들이 죽는 와중에서도 서로를 돌보면서 살고 있어요. 이미 많은 농사들을 스스로 짓고 있고 자급 체계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와중에서도 먹거리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지금 2달여를 저렇게 버티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기후 위기도 저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 많은 잉여들을 나눌 수 있고 우리가 자급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거. 이거를 통해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후위기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고 얼마나 많이 자급체계를 만드냐가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심는 어떤 한 종, 어떤 하나, 그리고 여러분이 소비하는 어떤 태도 하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 연결고리 하나가 기후위기에 진짜 마지막 종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행동 모든 것들이 지구의 마지막 종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들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두 하나의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작은 터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뭐 화분에다가 방주를 만들 수도 있고요. 내가 내 밥상에다가 방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방주가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런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전환마을에서 이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마컬처 공동체도 하고 있고요. 아마 다음 달부터는 퍼마컬처 학교도 도시에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공간들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지구를 살리고 또 많은 공동체를 같이 먹여 살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까운 곳에서 작은 거 하나라도 살리는 농사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강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강의를 너무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질문 좀 받아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일단 채팅창에 질문이 좀 올라온 게 있는데요. 뭐, 아까 영국 베란다 농부님 누구인지란 네. 질문이랑 시중에 파는 씨앗도 괜찮은지, 네. 예, 요거 한번 봐주시고 질문 네. 받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네. 영국의 농부님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씨앗, 시중에 파는 씨앗도 GMO 씨앗은 좀 위험합니다. GMO 씨앗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 먹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재래종이나 이런 것들은 사용 가능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막 그 먹거리들 씨앗 나눔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퍼마컬처 공동체에 오셔서 좀 씨앗도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우리나라에서 토종 씨앗 이렇게 운동하고 그 나누는 운동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용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해외에서 온 것들 중에서도 이렇게 그 재래종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좋은 씨앗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에서 왔다고 그게 또 뭐 아예 다 GMO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좋은 씨앗들을 그렇게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숲밭에서 기본적으로 작물들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숲밭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나물류들도 많고요. 저는 상추, 아욱 뭐 이런 것들도 다 숲밭에서 길러요. 그런데 이게 씨가 떨어져 가지고 1 년에 서너 번씩 계속 자라기 때문에 매년 씨를 안 뿌려도 돼요. 그래서 이게 아까 "땅을 갈지 않는 농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땅을 안 갈면 토마토 씨도 떨어져서 다시 납니다, 다음 해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스스로 자연이 알아서 이렇게 자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땅을 갈지 않는다는 것, 자연에게 맡긴다는 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쉽게 농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관행농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고하지 말고 조금 더 좀 다른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 자연에서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비료나 퇴비들을 안 주는데요. 비료는 스스로 낙엽이 떨어져서 그리고 뿌리에서는 아까 글로말린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나서 이렇게 주기 때문에 어느 시기가 지나면은 퇴비나 비료 같은 것도 안 줘도 알아서 자연이 자기들끼리 다 알아서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뜯어먹는 것만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먹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먹는가, 어떤 것이 먹는 것인가 뭐 이런 교육을 중심으로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닐하우스는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비닐하우스는 뭐냐면 햇빛을 잘 못 받고 그리고 그 빗물이라든지 땅심을 거의 살릴 수가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영양소 면에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퍼마컬처를 농사를 지어 보니까 뭐 기후 위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되게 그 스스로 알아서 굉장히 저항적이에요. 작년에 한 52일 정도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저희 밭에서 자랐던 고추나 이런 것들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거든요. 그 정도로 땅심이 살아있거나 그렇게 퍼마컬처 형식으로 잘 설계해서 디자인을 하면 별 문제 없이 기후위기 문제들도 잘 해결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종이 굉장히 다양하니까 올해 이 종이 기후위기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잘 안 됐는데 다른 종은 잘 살아있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을 다양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후위기에. 퍼마컬처 학교 5월 셋째 주부터 혁신파크에서 목요일마다 오후에 학교를 하고요. 농사도 여러분 같이 지으실 수 있어요. 오픈 강좌로 열 거기 때문에 보시다가 들어오셔도 되고 이미 은평에서는 기후농부들이라고 해서 퍼마컬처 강좌를 했고 또 저희가 가깝게 의정부 쪽에서는 퍼마컬처 학교도 진행하고 있고 퍼마컬처 공동체도 있습니다. 파주에서도 지금 퍼마컬처 공동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농사 짓거나 땅을 찾고 계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소리가 지금 안 들리는데요. 네, 농사책 죄송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는 분 있으세요? 어떻게 하지? 저기 아이아의 정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질문 한 번만 받을게요, 선생님. 네, 잠시만요. 저기 수영 한박 선생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구의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는데요. 네.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제 기후위기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은평 전환마을을 견학을 가고 싶어 하거든요. 네, 오십시오. 네, 그거를 특히 그 퍼마컬처 숲밭을 네. 아이가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혹시 거기에 아이들과 함께 견학도 가능한지. 네네. 오셔도 돼요. 근데 저희가 은평 안에는 숲밭이 지금 없고 의정부 쪽에 저희 퍼마컬처 공동체가 있어요. 예, 그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네, 단톡방에다가 뭐 연락처를 남겨놓든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질문 한 분 더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있으신가요? 네. 강의님이 아까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아, 네. 음소거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제가 마침 수업이 오늘 이 시간이 없어서 지난주엔 생각 못 했는데 들어왔고요. 강의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물론 학교도 중요하지만 이제 청소년들에게 이런 강의도 필요한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생협을 이제 다 이용하는 편, 한살림, 뭐 자연드림, 두레생협 다 이용하는데 생협에서도 벌써 이제 12월에 벌써 딸기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적어도 생협에서는 이런
농사를 탄소 중립적으로 방향을 해서 이제 농사 지었는데 생협의 소비자들이 도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12월에 벌써 딸기를 요구한다든가 4월이면 벌써 딸기가 끝나고 찾지도 않아요. 저는 주로 3, 4월에 주로 딸기를 사는데 그런 생협에서의 어떤 그 소비자의 어떤 그 이기적인 것 때문에 그런지 자꾸 그런 방향이 안 나오는데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제가 트랙터로 농사를 밭을 가는 게 탄소 배출이 많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오늘 선생님이 강의 듣다 그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강의 듣다 보니까 트랙터로 갈 때 탄소가 다 많이 나와서 쟁기나 살짝 가는 게 낫다는 거가 이제 이해가 됐는데 질문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마지막 한 질문. 도시 하천에 이제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이제 농사를 지는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하천 자체가 너무 오염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이제 할머니들이 하천에서 땅이 없으니까 농사 지어서 이제 노점상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 절대 사면 안 된다는 얘기도 많이 듣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도시 하천의 땅들을 이렇게 퍼머컬처해서 이제 땅이 없는 할머니나 이런 분들도 이제 소일거리와 생산과 이렇게 소득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 저희 학교 동네에도 도림천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많이 오염된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니 이런 도시하천의 땅들을 오염된 땅을 어떻게 하면 하는지도 이제 궁금한데 이 시간에 다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저희 학교 학생들이 여기 동작구 주민참여 활동으로 바로 학교 인근에 있는 도림천을 다양하게 이용하는 걸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여쭤볼게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른 분들에 죄송할 것 같아요. 아무튼 도시 하천에 오염된 땅에 할머니들 자판이 다 그런 거라고 절대 사면 안 된다고 자꾸 주입을 들어서 안타까운 생각도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도시하천을 사실 살리는 게 사실 도시에서 너무 중요하거든요. 지금 도시하천에 특히 습지라고 하는 데는 탄소를 굉장히 많이 저장할 수 있어요. 지금 과잉 배출된 탄소의 3분의 1을 사실은 습지에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얼마나 많은 하천이 살아있고 습지가 생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파헤쳐 가지고 거기를 개발한다거나 하는 거는 진짜 큰일 날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땅보다 도시 하천에 있는 습지가 그런 역할을 엄청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공간이죠. 그래서 할머니들이 농사 짓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사실 거기를 재자연화해서 동물들이 살아오게 하고 거기를 다시 그런 습지로 복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수달이 돌아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거기가 재자연화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공간 자체를 굉장히 바꿀 수가 있어요. 전 좀 걱정하는 게 도시에서 할머니들이 먹거리 캐셔가지고 이렇게 판매하시는데 사실 자연의 마지막 살갗이 풀이에요. 그래서 도시가 오염이 되면은 도시에 있는 풀들은 그것들을 자기가 흡수해서 자기가 정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오염된 땅에서 먹거리를 길러서 그걸 먹으면 인간이 먹으면 10배 축적되고 그것을 또 다시 도시 생명이나 뭐 다른 물고기가 먹으면 100배 축적되고 이런 식으로 축적도가 막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축적도가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순환을 해요. 그러면 사람이 계속 더 순환이 되면서 더 많은 것들이 축적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잘못된 먹거리를 하나 먹은 게 우리가 먹어서 그냥 똥 싸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계속해 가지고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뭘 먹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할머니들이 오염된 땅에서 농사 짓지 않도록 도시 공유지를 많이 만들어서 할머니들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만들어 주고 그런 공간들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할머니들이 농사를 짓는 게 도시 공유지를 우리 땅을 뺏는 게 아니라 할머니들이 정말 기후 농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머니들 땅을 살리게 되면 굉장히 다른 차원이 열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더 많은 공유지, 더 많은 녹지가 도시를 살릴 거라고 생각하고 지구를 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더 많은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저희 나중에 소라 선생님 제가 질문 모아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이 시간에도 3강 강의가 있어요. 이번에는 소란 선생님은 아니고 제로 웨스트는 처음인데 저자 소일 강사님 강의가 5월 2일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강의 제목은 하루에 하나씩 나와 지구를 살리는
작은 습관입니다. 이 강의도 꼭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인증샷 한번 찍을게요. 네, 저희 혹시 괜찮으시다면 V도 괜찮고요. 하트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그냥 계셔줘도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은 강의 이렇게 마칠게요.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이 있었는데 이게 보이시나요? 다음 이렇게네요. 자, 다음 강의해 주실 소라 선생님 책이에요. 소일 선생님 책이에요. 제로 웨스트는 처음인데요. 너무 쉽고 재미있게 돼 있더라고요. 혹시 읽으시면은 도움이 될까 해서 좀 추천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 그리고 특히 오늘 명강의 해주신 소라 선생님도 한 번 더 박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